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실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21살 때 군대 월급 한 몇만 원 정도 받았는데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첫 월급을. 그 적금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은행을 방문했더니 당시에 펀드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직원이 적금 말고 펀드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얼떨결에 펀드 계좌를 만든 거죠. 근데 이게 간접 투자라서 주식 투자처럼 바로바로 수익률이 안 보입니다. 하루 지나야 되고. 그런 답답함 때문에 직접 투자인 주식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은행 직원한테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펀드 수익률은 완전 망했었지만 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초기 투자금 얼마가 적당할까? 매매법에 따라 다르겠죠.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자금이 커야 될 테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뭐 자금은 상관없다고 봅니다. 트레이딩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소액으로 검증해서 성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적립이 안 된 상태라면 100만원 이하 투자금으로 포기할 때까지 도전을 해야 되고, 매매 적립이 되고 수익이 꾸준히 발생을 한다면 작정을 하고 1, 2천만원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수익은 그대로 재투자하는 방식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또 중간중간 대출받아서 넣기 시작하면 그 그릇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 아까 말씀드렸죠. 그릇이라는 것은 투자금을 점차 늘려가서 큰 수익을 이제 얻어야 되는 단계인데, 그걸 한 번에 이렇게 높여버리면 심리가 흔들립니다.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 2천만원 정도로 투자를 하되 그 수익을 그대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늘려라.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주식 유튜브 하면서 황당했던 경우들이 좀 있죠. 어떤 수익률과 수익금을 공개하더라도, 어떤 창을 보여드려도 조작이다, 사기꾼이다 의심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최근에는 꾸준히 영상 올리고 수익률도 가끔씩 공개를 하고 하니까 이게 반복되는 수익률이 항상 똑같고, 기존의 연도별 수익률을 보여드리면 항상 찍혀있는 그 수익금도 똑같고 하니까 조작이라고 생각이 안 들겠죠. 당연히 조작이 아니니까 뭐 따지시는 분들도 이제 없고, 네, 그런 상황인데, 또 과거 채널 사진이 자동차 사진이었어요. 그 포르쉐 카이엔 쿠페랑 박스터 사진이었는데, 그것도 제가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인스타그램에서 슈퍼카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짜 계좌 올리고 나 슈퍼카 탄다, 명품백 뭐 샀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페라리를 구입한 이후에 영상을 올렸는데도 뭐 렌트업체에서 빌려왔다느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번호판이 하오가 아닌데도. 그리고 뭐 본인 차도 아니면서 사기치려고 올린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멤버십을 또 돈 받고 매매법을 또 가르치다 보니까 끌어들이려고 이런 사진 올린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결국엔 뭐 상대하기 피곤해서 메인 사진도 다 없애버리고, 뭐 영상도 최근 많이 줄어들고, 그냥 혼자 즐겁게 살자, 즐겁게 트레이딩하고 즐겁게 페라리 포르쉐 끌고 다니면서 신나게 드라이브 하자, 이런 생활로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냥 전 자동차를 좋아하는 것 뿐인데 어쩔 수 없이 뭐 주식판에는 사기꾼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 상승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업 가치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주식 차트만 봐도 수익 낼 수 있고,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 모두 수익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종목의 재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재료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나의 안목, 그 안목이 높아져야만이 이 주식은 어디까지 가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수익을 나한테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기업 가치도 결국 기업의 잠재적 재료일 뿐이고, 주식 차트도 결국 재료로 인한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로 돈 많이 벌어도 후회가 될 때, 최근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한때는 월 수익 1억, 연 수익 10억이 목표였는데, 그렇게 벌어서 어디에다 돈을 쓸 것이며 나중에 증여를 하거나 죽어서 상속을 하게 될 때 5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금을 또 내야 된다면, 주식 투자를 생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모든 직종 통틀어 최고 수준인데, 결국 50%의 스트레스 비용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것, 그걸 참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수수료 세금도 상당히 내고 있고, 주식 양도세까지 이제 생기게 되면 수익의 20% 이상 그렇게 또 내야 되는데, 증여나 상속 시에 또 50% 세금을 낸다면 실제로 내가 버는 돈의 거의 60-70%는 세금으로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돈 많이 벌고 애국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계속 지속되면 가끔씩은 정말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안 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결론을 내면 주식 투자로 스트레스 적당히 받고 적당히 돈을 벌자. 그리고 쓸 때는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를 벌면 주식을 그만둘 것이냐? 저는 50억 정도 현금이 유지되면, 뭐 총 자산 아니고 부동산 이런 거 다 빼고 현금 자산만 50억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 만족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뭐 자동차도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쓸 돈 쓰면서 이렇게 유지되면은 충분히 자식들한테 뭐 물려주기도 괜찮을 것 같고 적당한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트레이딩이 근데 습관이 된 상황이죠. 저는 그래서 삶의 희노애락 같은 것도 그런 역할도 이런 주식이 해주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몸만 멀쩡하고 주식시장이 살아있고 우리나라가 멀쩡히 잘 유지된다면 조금씩은 계속 재미삼아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재미가 돼버린 거죠. 저에게는 삶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